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요. 본안 사건은 우리 진행이 됐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처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 그 가처분 하기 전에 이론적으로 네. 조금 딱딱합니다만 설명 한번 해보고 가죠. 네네네. 우리가 지금 양은씨가 하고 있는 사건이 그 토지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 철거하라 네. 이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요 가처분은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죠. 건물 철거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처분하지 마라 네. 이런 가처분을 퇴거 하는데 소송에서는 그 점유이전 금지 금지 가처분. 가처분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따라가는 이 처분금지 가처분의 어떤 양식 그런 거고요. 처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건 양식. 다른 사건입니다. 네네. 이게 제 교과서에서 제 책에서 이제 좀 따온 건데.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양은시 소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건물주 상대로는 건물 철거 소송,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 인도 청구, 건물 철거 청구, 토지 인도 건물을 청구, 부수고 토지를 인도해라. 인도하라. 달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 건물 철거 청구권을 이제 피보존 권리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권리 삼아서 네. 하는 그거를 보존 처분은 이유로. 예, 그렇죠. 그걸 기반으로 이유로 하는 보존 처분은 건물 처분 금지 가처분. 네네. 그죠? 네. 그다음에 토지 인도 청구. 요거를 피보존 권리로 하는 보존 처분은 토지에 대한 그렇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네.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원래는 이제 두 개를 다 할 수가 있는데 네. 보통 통상적으로는 건물 철거 청구, 토지 인도 청구는 약간 동전의 양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건물 철거 그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만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무난하다고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두 개를 같이 해야지 맞지만 그렇죠. 같이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지만 네, 같이 하나만 할 해도 수도 있지만. 똑같이 하는 걸로. 예, 건물을 처분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다른 데 처분하지 마라는 건물 처분과 토지 인도는 같이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만 때려 놓게 되면 토지 처분하기는 힘들다, 인도하기는 힘들다, 다른데 딴데 다른 사람한테 정리 넘기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건물이 이게 미등기 건물이 있습니다. 많죠. 예, 네. 미등기 건물이 있으면은 그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이 안 돼요. 건물 처분금지 등기가 가처분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잘하시네. 그죠?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은 등기부에 등재함으로써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등기부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제 점유이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마라라고 하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걸 보니까 땅만 있으니까 너 여기 땅에 살고 있으니까 나가지 말아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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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쫓아낼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집행을 하냐면 가서 그냥 거기다 건물에다가 토지인도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마라라고 하는 게시물을 붙이고 와요. 집행관이. 등기부에다 올릴 수가 없으니까. 예. 집행관이 가서. 집행관이 가서 토지에 대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집행 방법이 바로 그 토지 쪽에 적당한 게시물을 붙이고 오는 그런 절차. 딱딱할 수 있지만 진짜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진짜 쉽게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네. 좀 길고 딱딱할지라도 그러니까 이해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네, 들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나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판결 주문례를 보면은 뭐 피고인 원고에게 이런 건물을 철거하고 이 토지를 인도하라 이렇게 우리 하거든요. 우리 소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요런 사건 건물 철거 청구를 구하는 그런 사건에서는 또 우리가 금전 청구도 할 수 있잖아요. 돈 청구, 그렇죠. 치료. 치료. 요런 부분을 또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신청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두 사람의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사람, 건물주, 건물주의 재산에 대해서 내 치료 줘야 되는데 너 재산 내가 가압류할게.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양은 씨는 가압류를 아직 안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취득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치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치료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금액이 커지게 되면 그렇죠. 법원이 이제 그 정도 금액으로 그 정도 금액을 받기 위해서 보존의 필요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그런 가압류를
허용해 줍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저도- 몇백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아직 취득한 지 한 달 좀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액수가 얼마나? 네, 액수가 별로 안 된다. 네. 근데 압류라는 건 좀 그렇게 외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압류는 금전, 네. 압이 이응이잖아요. 네. 네, 압류는 금전에다 청구하는 게 압류, 가압류다. 네. 맞습니다. 맞죠? 네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점유자에 대한 퇴거 청구권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총 정리가 되는 셈이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양원 씨 사건으로 돌아와서요. 네. 자, 우리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지금 했잖아요. 네, 했죠. 채권자, 양원입니다. 그다음에 채무자 네. 이모 씨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그 소속물 가액이라 그래서 뭐 이제 목적물 뭘 가처분할래 하는 게 건물이고요. 영등포 건물이죠. 네. 그다음에 그 목적물 가액은 이제 근데 이거는 어떻게 찾은 거예요? 1억 1,490만 원을 어떻게 계산을 한 겁니까? 저도 이거 궁금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법원의 소속물 가액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음. 이 우리가 만약에 이걸 우리가 뭐 돈 빌려준 돈을 달라. 내가 1억 빌려줬는데 돈을 안 주기 때문에 1억 달라. 그러면 그 대여금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딱 1억이 정해진 그 거죠. 대여금 사건은 그냥 성과가 1억이에요. 네. 금전이니까. 네. 근데 내 땅에 너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소송이면 네. 딱 뭔가 좀 이렇게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돈을 감정을 해야죠. 그렇죠. 돈으로 얼마 계산해야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계산하는 시기 그 소가 산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원에.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건물의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법원에 나름대로 계산하는 룰이 있는 거예요. 아, 법원만의 룰이 계산법이 있는 거예요? 네, 법원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럼 그걸 대입해서 계산해서 나온 게 이 가액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일반인들 다 모를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그런 게 편합니다. 예전에 전자소송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책을 보고 막 이렇게 뒤져서 막 이런 사건에서는 이렇게 계산한다 해서 나름대로 그게 우리 법원 실무하는 사람들의 노하우였거든요. 네. 그런데 법원이 이제 전자소송을 딱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클릭만 하면 되도록. 아, 진짜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몇 평 넣고 어디 넣고 막 하면 네, 딱 계산이 쫙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편해진 거죠. 편해졌구나. 한 그렇죠. 번도 안 해봤고 저도 아직.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해보시면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 그거를. 자, 그래서 우리가 피보존 권리의 요지는 우리가 건물 철거 청구권이죠. 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뭔가 팔거나 뭐 다른 사람한테 증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저당권 설정을 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 했고. 신청 원인은 이제 철거 이러이러해서 네. 내가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압류 가처분에서 보존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보존의 필요성.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본 소송하기에 앞서서 뭔가를 묶어두는 조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요거 같으면은 건물을 넘기지 마라고 하는 그런 처분 금지. 예, 처분 금지를 하는 가처분을 등기부에 올리는 부분이니까 왜 그게 지금 이렇게 시급하냐? 본 재판 받고 나서 나중에 하지 왜 미리 하냐? 그런 것들을 하는 어떤 필요성. 이유. 그렇죠. 네. 이유.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안 하게 되면은 저 물건이 도망가고 뭐 그렇죠. 딴데 법률 이사람- 관계가 복잡해지고 뭐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밧줄로 묶어놓은 거죠. 네. 네, 그렇죠. 도망가지 말아라. 네, 네. 뭐 이상한 짓 하지 말아라. 예, 그렇죠. 그래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왜 도망가면 안 된다, 음. 왜 처분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조금 이제 설명해주는 그게 바로 보존의 필요성입니다. 네. 그다음에 담보 제공은 이제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네. 자, 그런 이제 과정으로서 신청이 4월달에 들어갔었고요. 네. 법원은 이제 남부 법원으로 그렇죠. 신청- 영등포는 남부. 남부. 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요 토지 건물 표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신청했더니 이거는 저도 몰랐어요.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게 네. 저도 몰랐어요. 네. 이게 가압류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줄 때 담보
담보를 법원이 이제 제공하게 하는 어떤 룰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게 가압류 가처분 단계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결정을 할 때 채권자, 다시 말하면 신청하는 네. 사람들의 주장과 그다음에 증거와 그걸 일방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의 가짜 붙은 게 그렇죠. 선 가짜인가요? 아니요. 임시. 임시 예, 가인가요? 예. 가처분 가압류 가짜는 임시로 하는 그 임시. 처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채권자가 주장하는 거, 그다음에 증거 이런 걸 가지고 법원이 그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듣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잘못된 결론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괜히 그냥 해코지 하려고 가압류하고 가처분할 수 있잖아요. 소리 위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상대방 채무자나 피신청인 이런 사람들이 입을 손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아, 그 정도는 보존해 준다. 그렇죠. 네가 만약에 잘못 그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으로 해서 피해를 입을 시에 이 돈으로 너를 그렇죠. 너의 아픔을 달래주겠다. 그래, 너 손해를 벌충해 줄게. 네. 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담보 제공을 하는데, 이 담보 제공이 법원이 봐서 권리관계가, 그 채권자 쪽이 제출하는 권리관계가 조금 명백하다라고 하면은, 담보를 좀 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많이 부족하다. 내가 설득이 잘 안 된다. 이거 왜 가압류 가처분 하는지 설득이 잘 안 돼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많이. 나중에 재판 가면 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담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담보 제공의 방법 중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자 보십시다. 이렇게 1,100만 원을 공탁해라. 그죠? 제가 가처분으로 나쁘게, 그러니까 나쁜 마음으로 진짜가 아닌 가짜로 가처분을 했을 경우는 네. 1,100만 원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1,100만 원을 그냥 손해액수는 나중에 얼마가 될지 모르죠.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또 감정할 수 있는데. 법원이 볼 때 그냥 요 정도 사건이면은 한 1,100만 원 정도 공탁하는 게 적당해 보인다라는 뜻으로 그냥 임의로 정한 거예요. 1,100만 원을. 그런데 요 밑에 보시면은 요걸 보증보험으로 그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1,100만 원 공탁을 하는 보증보험을 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보증보험 회사가 대신 물어주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라. 그걸로 그렇죠. 가름한다. 그렇죠. 보험료를 대신 내므로서 가름한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보험료 이게 얼마 냈었죠? 기억납니까? 60 얼마인가? 그래 많이 냈나? 그렇죠. 50 얼마. 그렇죠. 하여튼 네. 그런 돈으로 이제 이렇게 내는 건데, 만약에 지금 이 보증보험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1,100만 원을 현금으로 그렇죠.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돈 없으면 소송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현금으로 내라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경우에 잘 나오냐면은, 권리관계가 조금 부족할 때, 채권자가 주장하는 부분이 좀 납득이 잘 안 될 때, 법원에서 요 정도 그런 가지고 이유로 이게 그렇죠. 소송하나 이럴 때는 아니, 진짜 내. 이 정도 가지고는 가압류나 가처분하기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할 때는 현금 공탁을 많이 하게 해요. 그럼 이 뒷말이 없어지는 거네요. 보험으로 가름할 수 있다가 없어지고 그렇죠. 현금으로 공탁해라 그냥. 그렇습니다. 예. 그런 처분도 있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으로 어떻게든 가름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은 법원이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가처분 받아줄만 하다.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숨은 뜻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월 3일 날 이렇게 났죠. 네. 결정이. 최용호 판사.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원 담보 제공 명령이 났고, 네. 우리가 양은 씨가 담보를 제공했죠. 네, 그 보험금을 냈습니다. 네, 그렇게 내니까 이제 결정이 드디어 내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 네. 자, 보시죠. 채권자, 채무자, 주문해서 아까 제가 제 책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증여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처분을 하지 말아라. 금지해라. 라는 청구를. 그다음에 피보전 권리는 역시 철거 청구권. 이유는 간단하게 이유 있다 이렇게 하고요. 5월 7일 날 이렇게 냈죠. 5월 7일 날. 네, 5월 7일 냈습니다. 금요일 날 나갔습니다. 네네네.
그래요. 여기까지가 이제 가처분 이제 경과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처분이 된 이상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선제압을 하고 상대방도 이제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가처분 잘 모르는 사람 모를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그 등기를 딱 보니까 그 피보존 권리가 건물 철거라고 딱 찍혀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그래도 나도 왜 그걸 몰랐죠? 아, 그걸 그래? 딱 등기를 보고 네. 그 피보존 권리가 건물 철거 토지 인도랑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가처분이니까 네. 무섭겠다. 이건 그렇죠. 등기를 보면 무조건 못 들어온다 이거. 그렇습니다. 세입이든 맞습니다. 뭐 네. 처분이든 뭐. 자, 그거 한번 보십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등기부에 올랐잖아요. 네. 드디어. 요 건물 등기부인데요. 그렇죠. 표제부 음. 갑구는 그 소유권에 관한 요겁니다, 바로. 네. 아까 법원의 결정을 거쳐서 이렇게 오른 건데 네. 피보존 권리 소유권에 의한 건물 철거 청구권이니까 네. 이 건물 철거되는구나. 될 그러니까요.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철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구나라는 거를 딱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무섭죠, 이제. 무섭죠. 그러니까 세입자도 못 들어오는 거죠. 그렇구나. 저는 가처분이가 한 줄만 가처분 처벌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써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이 피보존 권리가 딱 써 있으니까 네. 누구도 못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살 사람도 없을 거고 전세권, 뭐 저당권, 뭐 아무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요거 좀 이론적으로 조금만 보충하자면, 네네. 그 우리가 아까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냈잖아요. 그리고 등기부에 지금 이렇게 가처분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 예. 등기소가 어느 소속인지 아세요? 등기소가요? 법원 소속 아닙니까? 법원 소속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등기소도 법원이기 때문에 아니, 뭐 당연히 법원에서 그러니까 가압류 아까 우리가 가처분이죠. 네. 가처분도 법원에서 했죠. 그렇죠. 근데 등기도 법원 소속이니까 네. 에휴 뭐 둘이 그냥 같은 같은 소속으로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약간 깊은 얘기 같은데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 그 가처분 결정을 내주는 데는 판단기관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네. 이게 받아줄만 한지 안 한지 뭐 아까 담보 제공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그걸 판단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결정문이 나왔죠. 그렇지, 결정이 나와서. 그 다음에 그거를 등기부에 올리는 절차. 네. 올리는 그거는 등기소가 집행기관이라 그래요. 판단기관, 집행기관. 그렇죠. 그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그래서 이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그 결정, 판단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것은 등기소가 하는데 우리가 양은 씨가 그거를 등기소 가서 그 신청을 안 했죠, 따로. 그렇죠, 신청 안 했죠. 안 했죠. 네. 그거는 이제 왜 안 했냐면은 왜 할 필요가 없냐면 직권으로 촉탁하는 겁니다. 네, 등기를. 촉탁. 예. 근데 전 이제- 알아요, 촉탁이라는 단어. 그렇죠. 법원에서 이렇게. 하는 그렇습니다. 예. 네. 법원에 바로 가처분 법원에서 등기소로 바로 촉탁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요 물건 사실 때 네. 등기는 가서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신청했죠. 그렇죠. 네, 당사자가 신청해서 그렇죠. 나왔죠. 그거는 직권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 촉탁이 아니죠. 아니죠. 법원의 뭔가 결정에 따른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판단기관과 또는 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의 어떤 차이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런 거를 한번 또 비교해 볼 만한 게 지금 이제 조만간 이제 세입자 상대로 해서 그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도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방식대로 신청서 내고 아까 담보 제공 나오고 그다음 결정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점유 넘기지 마라 이런 결정문을 받게 되잖아요. 그 결정이 나겠죠. 그러면 그 결정을 가지고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촉탁 아닙니까, 어도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촉탁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제 나는 이렇게 그 채권자로서 발장을 끼고 법원이 결정이 났으니까 그걸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예요. 오. 지금은 우리가 등기는 알아서 해줬잖아요. 그렇죠. 직권으로. 네. 그런데 그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그 집행
점유정리 가처분의 집행은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접. 그래서 집행관하고 날짜를 어레인지 해가지고 가서 이제 딱지 붙이고 하는 그런 절차들. 그러니까 정유정금지 가처분은 등기에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촉탁이 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직권으로 할 수가 없는 절차죠. 야, 이거 좀 어려운 건데? 네, 이거 모를 것 같은데.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네, 이거는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 그 사무실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우리 초보 변호사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재미정금지 가처분을 받아놓고, 그거를 지금 양은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히 그냥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그걸 됐겠다. 집행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미정금지 가처분의 집행은 결정 받은 때로부터 2주 안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죠. 2주 안에. 2주 안에. 그러니까 그거를 법원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해서 발장 끼고 있다가 그 2주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와. 진짜 그게 이제 초보라서 그래요. 그거를 저도 이런 절차를 잘 모르다 보면은 이거 내가 어느 단계에서는 내가 직접 뛰어다녀야 되고 또 어느 단계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하는 부분을 얘들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정유정금지 가처분.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한번 해봤는데 법무사한테 의뢰했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법무사 뛰어다닌 거죠. 나를 대리해서. 법무사 신청을 한 거구나. 그렇죠. 집행관 사무실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더 받았구나.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그 노고에 걸맞는 이제 보수를 받는 건데. 정유정금지 가처분도 신청이 있구나. 촉탁이 아니라. 네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이제 또 가처분 만약에 아까 2주 놓쳐서 그냥 발전 끼고 있다가 놓치면 어떻게 되냐?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죠. 다시 신청을 다시 신청. 번거로운 거죠. 그렇죠. 시간 번거롭고 또 혹시나 그 사이에 점유 변경이 일어나 버리면 이게 큰 낭패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양은씨 사건으로 이야기할 게 참 많네요. 너무 많네요.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네, 이게 유튜브는 15분 넘어가면 안 보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길어서. 근데 이 법을 이렇게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면 진짜 도움이 너무 쉬울 것 같아, 이제. 너무 쉬워요, 지금. 양원 씨가 또 이렇게 진행을 잘 해주고 하니까 네. 저도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자꾸 생기네요. 그래요? 네네. 너무 길면 안 됩니다, 변호사님. 네. 예, 그러시죠, 그러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또 세 번째 이야기는 뭐 또 상황 나중에 변동이 있으면 네. 또 진행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게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알아야지 당하지도 않고 네. 이렇게 법이라는 게 무섭게 느껴지지 않고 편안하게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이렇게 아는 거 진짜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이 소송 이야기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소송 세 번째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